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이야기는 바로 이 최첨단 반도체 기술 경쟁, 그중에서도 2나노 공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 자료들을 보니까 특히 삼성전자가 이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들이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최근에 주목할 만한 움직임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삼성 파운드리의 현재 상황, 뭐랄까 기술적인 부분, 특히 수율 문제라든지 그리고 엔비디아나 퀄컴 같은 정말 큰 고객들을 잡으려는 노력, 그리고 당연히 시장 선도인 TSMC와의 그 치열한 경쟁 구도까지 이걸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시점이죠. 이 복잡한 기술 경쟁 속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그리고 이게 앞으로 기술 산업 전반, 또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핵심을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좋습니다.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시죠. 자, 그럼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소식부터 시작해 볼까요? 삼성의 2나노 수율, 이게 지금 40%를 넘어섰다고요? 네, 그 소식이 나왔죠. 이게 이전 3나노 초기 수율이 뭐 20, 30% 수준이었다고 하니까 이걸 생각하면 정말 뭐랄까 괄목할 만한 발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분명히 의미 있는 진전입니다. 특히 그 3나노 공정에서 세계 최초로 GAA, 그러니까 게이트 오로라운드 기술을 적용했잖아요. 아, 맞아요. GAA. 그때 이제 겪었던 어려움들? 그 시행착오를 발판 삼아서 이룬 성과라는 점에서 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GAA가 기존 핀팻 구조보다 더 좋다고는 하는데 만들기가 엄청 어렵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구조가 훨씬 복잡해서요. 초기 수율 확보가 정말 큰 난관이었죠. 삼성이 사실 3나노 수율도 최근에는 60% 이상으로 꽤 끌어올렸거든요. 아, 3나노도요? 네. 그 과정에서의 경험, 그 노하우가 분명히 2나노 안정화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3나노에서의 그 경험이 일종의 밑거름이 된 셈이군요. 그렇죠. 삼성 측에서도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근데요, 경쟁 상황을 좀 보면 TSMC는 이미 뭐 2나노에서 80%에 가까운 수율을 얘기하고 2025년 말 양산을 목표로 한다면서요. 네.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삼성의 40%라는 수치가 물론 진전은 맞지만 이게 좀 안심하기에는 이른 단계 아닌가요? 경쟁 관점에서 보면요. 정합시 보셨습니다. 40%라는 수치는 사실 양산을 안정적으로 한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수치예요. 그리고 TSMC가 제시하는 목표치, 80%에 가깝다는 건 아직 확인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목표치를 생각하면 격차가 상당하죠. 그렇죠. 거의 2배 차이인데요. 네. 이 수율이라는 게 반도체 생산에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단순 기술력을 보여주는 걸 넘어서서 생산 비용, 효율성, 그리고 대량 생산 가능 여부, 이걸 다 결정하거든요. 아, 단가랑 직결되는군요. 네, 고객사 입장에서는 수율이 낮으면 칩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럼 삼성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압박감이 크겠네요. 올해 하반기까지 수율을 더 끌어올려야 할 텐데요. 맞습니다. TSMC의 양산 목표 시점을 고려하면 정말 시간이 많지 않죠. GAA 기술 안정화에 그야말로 사활을 걸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기술 경쟁도 경쟁인데 결국에는 만든 칩을 사줄 고객을 확보하는 게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파운드리는 결국 고객 장사니까요. 자료들을 보니까 그 엔비디아 GPU나 컬컴의 AP 같은 이런 대형 고객들 물량을 따내려고 삼성이 최종 성능 평가 단계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있어요. 네, 그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특히 퀄컴하고는 차세대 스냅드래곤, 그 엘리트 2세대 생산을 논의 중이라고 하던데 이게 만약 성사되면 3년 만에 퀄컴 AP 수주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퀄컴 AP 물량은 과거에 삼성이 했다가 TSMC로 넘어갔었죠. 이걸 다시 가져온다면 삼성 파운드리에게는 정말 뭐랄까, 천금 같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도 크겠네요. 기술력을 다시 인정받는다는. 그렇죠. 그리고 내년 하반기 갤럭시 플래그십 모델에 탑재될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고요. 아, 그럼 파급 효과가 더 크겠군요. 네. 그런데 왜 엔비디아나 퀄컴 같은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TSMC 말고 삼성을 대안으로 고려할까요? 그 배경을 좀 봐야 합니다. 그게 궁금해요. TSMC가 워낙 잘하고 있는데.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요. 가장 큰 건 역시 듀얼 소싱 전략입니다. 듀얼 소싱이요? 네. 아, 공급처를 2군데 이상 두는 거? 네. 특정 파운드리, 그러니까 지금은 TSMC겠죠? TSMC에 대한 의존도를 좀 낮추려는 움직임입니다.
그래야 가격 협상에서도 유리하고요. 하긴 TSMC 라인이 거의 꽉 찼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TSMC 생산 라인이 거의 포화 상태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점. 이것도 중요한 이유 중 하나고, 또 있나요? 그리고 삼성이 아무래도 후발주자 입장에서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좀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도 있겠죠? 아, 가격 메리트? 네. 마지막으로 최근에 계속 부각되는 건데 대만 해협의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아, 양안 관계 문제요. 네. 만약에 거기서 무슨 일이 생기면 글로벌 공급망 전체가 흔들릴 수 있으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공급망을 좀 다변화해야 할 필요성을 점점 더 크게 느끼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리스크 관리 차원이군요. 그렇죠. 이런 요인들이 맞물리면서 삼성에게 기회가 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전력적인 필요성이 있다고 해도 결국에는 기술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특히 수율이나 성능 같은 것들이요. 당연합니다. 가장 기본이죠. 고객사 입장에서는 아무리 듀얼 소싱이 필요하고 가격이 좀 싸다고 해도 성능이나 안정성이 떨어지면 선뜻 옮기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이 최종 성능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 퀄컴과의 협력 논의에서도 초기 물량이 월 1000장 수준일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그 정도면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네, 월 1000장 규모는 사실 본격적인 양산 물량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건 아마 기술 검증이나 뭐랄까 초기 협력 단계를 테스트하는 수준으로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 일단 한번 써보고 결정하겠다 이런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설사 초기 물량이 작다고 하더라도요. 퀄컴같이 정말 까다로운 고객사에 차세대 플래그십 칩을 수주한다는 것, 그 사실 자체가 삼성 2나노 기술에 대한 시장의 중요한 인증 마크가 될 수 있습니다. 아, 일종의 레퍼런스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이게 다른 잠재 고객들, 예를 들면 엔비디아나 다른 빅테크들에게도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거든요. 퀄컴도 삼성 2나노를 쓴다더라, 이렇게요. 그렇게 되면 삼성 파운드리에 대한 기술적 신뢰도를 회복하는데 아주 중요한 발판이 되겠네요. 단순 물량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단순 물량보다는 상징성과 파급 효과가 더 중요하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가격 경쟁력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요소일 거고요. 자, 그럼 정말 만약에 삼성이 이런 엔비디아나 퀄컴 같은 대형 고객 확보에 성공한다면요. 이게 파운드리 시장 전체 판도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상당한 변화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파급 효과도 클 것 같은데요. 그렇죠. 우선 단기적으로는 삼성 파운드리 사업부 실적이 눈에 띄게 개선될 겁니다. 이게 삼성전자 전체 실적에도 당연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네, 요즘 반도체가 워낙 중요하니까요. 더 나아가서 보면 지금 파운드리 시장은 TSMC가 거의 60%에 육박하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거의 독점적이죠. 이 구도를 조금이나마 흔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삼성의 점유율이 올라가고 TSMC와의 격차가 좁혀진다면요. 경쟁이 좀 더 치열해지겠네요. 네. 경쟁 심화는 단기적으로는 업체들 간의 가격 압박 요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고 봅니다. 어떤 면에서요? 기술 혁신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고요. 또 첨단 칩 가격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아, 소비자나 칩을 쓰는 기업들한테는 좋은 거네요. 그렇죠. 결국 AI나 자율주행차, 이런 첨단 산업 생태계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고성능 칩을 더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되니까요. 특히 요즘 AI 때문에 고성능 칩 수요가 정말 폭발적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첨단 공정 공급처를 확보하는 게 개별 기업의 문제를 넘어서 이제는 국가 경제 안보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국가 대항전 같은 느낌도 드네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삼성의 2나노 성공 여부가 한국 반도체 산업 전체의 경쟁력에도 정말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들어보니 정말 중요한 기로에 서 있네요, 삼성이. 네, 그렇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삼성전자는 2나노 공정에서 어쨌든 의미 있는 기술적 진전을 이뤘다. 하지만 수율 측면에서는 여전히 TSMC를 따라잡아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고, 그랬죠. 그리고 엔비디아, 퀄컴 같은 빅테크 고객들의 최종 결정이 이제 임박했는데 그 결과가 향후 몇 년간의 파운드리 시장 판도 그리고 관련 산업 전반에 정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네, 핵심을 잘 짚어주셨습니다. 정말 흥미진진한 징쟁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계속 지켜봐야겠네요. 맞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어요. 네, 어떤 건가요?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것처럼 이 첨단 반도체 경쟁은 기본적으로 엄청난 기술력과 자본력이 필요한 싸움이죠. 네, 돈이 정말 많이 들죠.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아까 잠깐 언급됐던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공급망 다변화 요구 같은 그런 외적인 변수들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단 말이죠. 네,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단순히 기술이나 가격 경쟁력 외에 예를 들면 각국 정부의 어떤 반도체 육성 정책이라든지 혹은 국제관계의 변화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미국의 반도체 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요? 그렇죠. 그런 요소들이 삼성과 TSMC의 경쟁 구도, 더 나아가서는 이 글로벌 반도체 지형 자체를 앞으로 어떻게 또 재편해 나갈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한번 계속 곱씹어 보시는 것도 이 복잡한 분야를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술 외적인 변수들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으니까요. 아, 기술과 돈 싸움인 줄만 알았는데 이제는 정말 정치, 외교, 안보까지 다 얽힌 복잡한 게임이 되었군요.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봐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오늘 깊이 있는 분석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